10. 막간이 되자 엘렌의 간막이 자석으로 찬바람이 흘러 들어오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옆 사람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나톨리가 몸을 구부리고 들어왔다. 오빠를 소개하겠어요. 나타샤에게서 아나톨리에게로 불안스럽게 시선을 굴리면서 엘렌은 이렇게 말했다. 나타샤는 드러낸 어깨 너머로 자기의 귀여운 얼굴을 이미 남자 쪽으로 돌리고 방긋 웃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봐도 역시 멀리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아나톨리는 언젠가 나르이시킨네의 무도회 일에 친교의 영광을 바라고 있었으며 그때 맛보았던 기쁨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꾸라기는 남자들 속에 섞여 있을 때보다도 부인들을 상대로 하였을 때에 훨씬 슬기롭고 담백했다. 그의 말투는 대담하고 솔직했으므로 이 사나이가 미리 이야기로 듣고 있던 것과는 달리 무서운 데는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순진하고 쾌활하고 선량한 미소의 소유자라는 것이 나타샤에게는 몹시 이상하기도 하고 동시에 흐뭇한 놀라움을 느끼게 했다. 꾸라기는 가극의 인상을 묻기도 하고 지난번 연극 때에 세묘노바가 연기 도중에 쓰러졌던 일을 그녀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가씨. 그는 사귄 지 얼마 된 버식이라도 한 듯 갑자기 그녀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가장을 하고 회전 목마로 노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당신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즐거운 놀이에요. 모두 아르하로폰의 집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꼭 와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타샤의 얼굴이며 목이며 드러난 팔에서 미소를 머금은 눈을 떼지 않았다. 나타샤는 그가 자기에게 틀림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쁜 기분은 아니었지만 왜 그런지 그와 같이 있는 것이 거북하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이쪽에서 그를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가 자기 어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으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눈을 봐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어느덧 그의 시선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그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남자에 대해서 느끼는 수치의 벽이 그와의 사이에는 이제 없어져 있는 것을 알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놀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로서도 어째서인지 몰랐지만 5분쯤 지나자 무서울 리만큼 그에게 마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이따금 그에게 등을 돌릴 때에는 그가 뒤에서 자기의 드러난 팔을 덥석 움켜쥐고 목덜미에 키스하진 않을까 하고 나타샤는 못 견디게 불안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잡담을 했을 뿐이었으나 그녀는 지금까지 남성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을 만큼 이 남자에게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나타샤는 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냐고 묻는 것처럼 엘렌과 아버지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엘렌은 어느 장군과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그녀의 눈빛에 대꾸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입버릇인 재미있나? 그래, 그렇다면 나도 기쁘다.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 외에 아무것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찾아들면 아나톨리는 약간 붉어져 나온 듯한 눈으로 착잡하고 집요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타샤는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스크바는 마음에 들었느냐고 물었다. 나타샤는 이렇게 묻고 나서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줄곧 무엇인가 쑥스러운 짓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나톨리는 그녀의 용기를 돋우어 주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처음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유쾌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부인이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의미심장하게 그녀를 쳐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회전목마 놀이엔 오시겠습니까, 아가씨? 와 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꽃다발 쪽으로 손을 뻗치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우실 겁니다. 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이 꽃을 저한테 주십시오. 나타샤도 아나톨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 가운데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못 들은 채 하고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얼굴을 돌리자마자 그녀는 바로 등 뒤의 자기의 곁에 그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있을까?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을까? 화를 내고 있을까?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 것일까? 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 위치의 가까움과 그 자신과 온후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마침내 그녀를 정복하고 말았다. 그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방과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다시금 자기와 그와의 사이에 이제는 아무런 장벽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소스라쳤다. 다시 막이 올랐다. 아나톨리는 침착하고 유쾌하게 칸막이 좌석에서 나갔다. 나타샤는 자기가 지금 있는 세계에 완전히 순응하여 아버지의 칸막이 좌석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그 대신 미래의 남편이며 공자경의 마리아며 시골의 생활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치 머나먼 옛일처럼 한 번도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제3막에서는 악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발밑의 널판지가 가라앉아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갈 때까지 노래를 계속 불렀다. 나타샤가 제3막에서 눈여겨본 것은 다만 이것뿐이었다. 어쩐지 뒤숭숭하고 괴로운 기분이었다. 더욱이 이 원인은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쫓고 있는 꾸라긴이었다. 극장을 나왔을 때 아나톨리는 그들 쪽으로 다가와서 마차를 불러서 모두가 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타샤를 태울 때에는 그녀 팔의 팔꿈치 위쪽을 꽉 잡았다. 나타샤는 흥분하여 빨개진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반짝이고 부드럽게 미소하면서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나타샤는 자기 신변에 일어난 일을 모두 똑똑히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돌연 안드레의 공작을 생각해내고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모두들 극장에서 돌아오자 다탁을 둘러싸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 하고 소리치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방을 뛰쳐 나가버렸다. 아 어쩌나 나는 틀렸다 하고 그녀는 혼자 말을 했다. 어째서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빨개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자기의 몸에 일어난 일을 명확히 알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은커녕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마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명료하고 무섭게만 생각되었다. 그 크다랗고 휘황한 극장 안, 금박이 반짝이는 조끼를 입고 다리를 드러낸 뒷보르가 축축한 널판지 위를 엄하게 맞추어 뛰어 돌아다니고 아가씨들도 노인들도 태연한 오만이 담긴 미소를 띄운 몸을 드러낸 엘렌도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브라보를 외치는 극장 안, 거기에서 엘렌의 그림자에 숨어 앉아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간단 명료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혼자가 된 것과 동시에 그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사람 앞에서 경험한 공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마음에 느끼고 있는 양심의 가책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타시아가 밤의 잠자리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시골에 남아있는 노백작 부인뿐이었다. 소냐는 그 견고하고 엄격한 견해에서 그녀의 고백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아버리든지의 어느 한쪽인 것이었다. 나타시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타시아는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썼다. 나는 이제 안드레이 공작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일까? 하고 그녀는 자문했다. 그리고 자기를 달래는 듯한 엷은 웃음을 띠고 스스로 대답했다. 어머나, 이런 것을 묻다니. 나도 무척 어리석군.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알 턱이 없다. 그리고 난 이제 절대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테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혼자 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며 후회한다든지 할 일은 조금도 없다. 그리고 안드레이 공작도 나를 이대로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대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째서 그이는 여기에 있어 주지는 않는 것일까? 나타시아는 잠시 동안 마음이 가라앉았으나 이어코 또다시 그 어떤 본능이 입을 벌리고 그것은 정말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난 일은 없었지만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이전의 순결함을 잃었다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금 마음속으로 꾸라긴과의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팔을 쥐었을 때의 그 대담한 미남자의 얼굴이며 몸짓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상상 속에서 더듬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